대학은 이화여대 약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뭐 언니들이 다 가정과를 나왔는데 또 가정과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면 나도 이제 언니들하고는 제너레이션이 달라서 뭐 나도 내 커리어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자 커리어가 뭐가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없어. 그냥 약대로 갔어요. 그리고 약대가 그때는 또 우리한테는 상당히 인기 있는 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약대를 갔는데 졸업을 할 때 되니까 아이고 내가 약사로 취직한다 그러니까 조금 좀 생각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진학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몇 개 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유학생 시험, 미 국사하고 또 뭐 하나 더 있어. 서브젝트 2개였어요. 그거 시험 패스하고 그 다음에 토플 시험 치고 그 다음에는 주로 학교 성적 가지고 이제 어플라이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 토플 칠 때는 저는 상당히 어렵게 아슬아슬하게 그냥 그 카트라인 들어가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어플라이 할 때 그때 몇 군데 됐는데 조금 욕심에는 안 차지만 왔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번 더 쳤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싹 달라지니까 이제 마음대로 아무 데나 어플라이 할 수 있게 됐어요. 펜실바니아 우먼스 메디컬 칼리지. 거기에 가서 메디컬 스쿨에 가서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했어요. 내가 약대에서 생화학을 했으니까 바이오 케미스트리가 쉬웠어요. 저는 또 케미스트리를 좋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했어. 거기서 이제 1년 스트러글 했는데 1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좀 자신이 생겨서 첫 해에는 내가 강연장에 들어가면은 선생님 강연 들으라고 노트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내 룸메이트하고 같은 클래스를 들었어요. 그럼 내 룸메이트 노트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가서 시험 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성적은 괜찮았어요. 그냥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그래도 오히려 성적은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노트도 하고 이제 첫 학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은 약사보다는 대학 교수가 좀 나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박사학위나 받아서 갔어. 모교에 가서 학교에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살다 보니까 꿈이 다 달라졌어요. 내가 내 실력보다는 훨씬 기회가 좋았어요. 와가지고는 언니하고 형부가 도와줘서 제가 풀 스칼라십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등록금하고 생활비까지 받았어.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실험실에서 풀리 리서치만 데디케이트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다니다가 저희 남편을 형부가 소개해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데이트 좀 하고 그래가지고는 노스웨스턴으로 전학을 왔어요. 우리 남편이 그때 노스웨스턴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어플라이 하라고 그래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제 실력으로 왔다고 그러고 저희 남편은 자기가 도와줬다고 그러고 맨날 싸워요. 노스웨스턴에서 생화학 했고 거기서 이제 PhD 하고 끝내고 그리고 사실 PhD 끝낼 때까지 애도 다 가지고 그랬어요. 그 풀 스칼라십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금도 받고 생활비도 받아도 애가 없을 때는 돈이 남았어요. 자기도 돈 버니까. 그랬는데 애가 나니까 이제 베이비시터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버니까 베이비시터도 데려다 주고 했어. 그래서 학교 다니는 데는 좀 도움이 됐어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 분은 젊은 분이 어떻게 이혼해가지고 어려운 분이 애를 봐주시겠다 그래서 오시고 맨 처음에는 차현애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학교하고 1위 스트리트에 있던 감리교가 가까우니까 제가 거기 데려다 주고 오고 했는데 나중에는 리브인으로 할 때 이제 이혼한 여자분이 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있었고
이제 그분이 잡을 구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또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막내 놀 때 졸업했어요. PhD 끝내고 노스웨스턴에서 그 펠로십을 준다고 그래서 거기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이 그때까지 참아줘서 제가 학교 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때는 개업을 하고 나갔으니까 이제는 조금 자기를 위해서 좀 쉬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집에서 막내가 너스리 스쿨 갈 때까지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있는 동안에 한 번씩 가서 컴퓨터 클래스를 배웠어요. 그리고 어카운팅하고 뭐 또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아무것도 나한테 관련 없는 건데 클래스 하나 정도는 듣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씩 그런 걸 들었는데 마침 내가 컴퓨터 클래스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잡 가지고 싶으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애가 너스 스쿨을 가니까 가지고 싶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 소개할까 그래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AT&T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AT&T에 가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어요. 엔트리 레벨에서 내가 컴퓨터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레귤러 엔지니어링 레벨 못 들어가는데 내가 PhD가 생화학이라도 PhD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줘서 엔지니어들이 들어가는 엔트리 레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AT&T에서 여자들의 equal right movement가 아주 액티브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여자고 에이지안이고 그다음에 나이도 비교적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equal right, affirmative action 이 그 무브먼트에서는 아주 좋은 캐테고리예요. 그러니까는 I had an advantage. 그래가지고 그 advantage를 그냥 I took full advantage of it.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링 레벨로서는 비교적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우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매니지먼트 레벨로 간 사람도 있는데 나는 엔지니어링 레벨로 올라가서 그래도 벨랩에서 DMTS 그러면은 Distinguished Members of Technical Staff인데 거기까지 엔지니어로서 올라간 건 잘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저로서는. 이거는 별로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그 파이어파이팅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러니까 우리 어떤 때는 카스터머 이 큰 교환기가 가가지고 말썽 부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카스터머 서포터들이 엔지니어들한테 불평이 오면 그거 프로블럼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리스판드를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퀄리티 컨트롤. 내가 나중에는 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퀄리티 컨트롤 그런 걸로 내가 레코그니션 어워드도 받고 그랬어요. 난 초봉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리타이어 할 때는 생각이 나는 게 왜냐면 라이프 인슈런스를 내 리타이어 한 때 인컴의 몇 배 이런 거로 이제 그 베네피트 줄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 내 인컴은 그 당시 12만 5천 불이었어요. 근데 그게 2000년도였어요. 근데 지금 시작할 때 얼마 받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그때 한 3만 불 됐던가 나 잘 모르겠어요. 한 2만 5천 불에서 3만 그 정도 사이였을 거예요. 내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려웠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내 성미도 관계 있는데 일을 안 할 때는 모르지만 하면은 뭐가 보이니까 그 보이는 거는 좀 하고 싶은 게 자꾸 나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더 디맨드가 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베이비시터한테 데려다 주고
와서 일하고 제 시간에 가서 픽업해야 되는데 이게 AT&T 그때 벨레비 칼초가 꼭 이렇게 다른 직장처럼 몇 시에 들어왔다 몇 시에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니까 이게 내가 탁 끊고 가서 애들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애들이 나 때문에 많이 희생당했을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조금 항상 마음에 걸려요. 저희 남편은 나보다 더 바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이비시터가 나중에는 집에 와 있는 베이비시터 처음에는 내가 데려다 주고 했는데 나중에 안 돼서 집에 데려와서 집에 그냥 베이비시터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애들이 라이드를 주면요. 뭐 요새는 텀도 다른데 그 애 봐주는 이런다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애니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기를 때보다는 다른데 우리 애들은 내가 조금 연세 많은 할머니들을 모시니까 그 할머니들을 라이드를 주려고 그러면 안 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애들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 같은 거 할 때는 그 아무래도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도 나이가 자기 그때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 엄마가 데려오는 게 좋지 할머니들 오는 게 안 좋은가 봐요. 근데 그때는 내가 미국 할머니들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말 커리어가 나한테는 큰 플레저를 주지만 애들한테는 참 이게 무리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가 그때부터 한인사회에 좀 나가기 시작해서 뭐 이화여대 동창회, 여성회, 문화회관, 로타리 클럽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화여대 동창회하고 여성회는 제가 볼런티어로 들어갔는데 로타리 클럽하고 문화회관은요 제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장기남 회장님이 문화회관을 저희 남편을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안 한다 그러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를 바꿔줬어요. 근데 제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장 회장님이 저희 남편 동기분하고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장 회장님 좀 도와주라고 우리 남편이 푸시를 했어. 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로타리 클럽은 우리 남편이 들어가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 자리를 임시로 채운다고 들어간 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뭐 평통 같은 데는 안 한다고 그렇게 있다가 총영사가 한때는 우리 사돈이셨거든요. 부산 자매 결혼하면서 그냥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부산 자매 결혼은 제가 참 즐겼어요. 그거는 우리 시카고하고 부산하고 자매 결혼하면서 우리 고향하고 연결하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은 참 좋았어요. 문화회관은 사실은 2004년도에 그 한인회에서 우리 문화회관이 필요하니까는 하자 해가지고 장기남 회장님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2004년 가을에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첫 이사회는 2005년 2월에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2004년에는 한인회에서 하는 일은 전혀 몰랐고 2005년 2월에 이사회를 할 때 저를 이사로 추천을 했어. 이제 장 회장님이 이사로 와 달라고 했어. 그래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첫 이사회를 2월 달에 한 번 참석하고 3월 1일 날 이제 그 3.1절 때 발족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건립추진위원회로 발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는 저는 2005년 1월부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리노이 스테이트에 등록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발족식 이후로는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가 아마 6월 달쯤 됐을 거예요. 그때 IRA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관을 만들어서 그때 최진우 교수님이 상당히 그 정관 만드는데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를 문화회관 이라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페더럴 가버먼트에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하고 장기남 회장님을 문화회관 회장으로 추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한 게 그게 아마 6월 달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래서 IRS에서 그 퍼미트가 non-profit 퍼미트가 나온 게 아마 11월 달쯤 룰링이 돼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한인회에서 추천한 거는 2004년이지만은 첫 이사회는 2005년 2월에 하고 진짜 한인사회에 발족식을 한 거는 3월 1일이고 페더럴 가버먼트에 등록이 된 거는 6월이고 IRS에서 퍼미트가 나온 건 11월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모금을 했는데 모금을 해서 2009년 가을에 이제 우리가 이거 건물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모금을 한 게 전부 다 합쳤어. 우리 영사관에서 20만 불 준 것까지 합쳐서 1.4 밀리언을 모금을 했어요. 1.4 밀리언을 모금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산 건물이 그 당시에 마켓 프라이스가 5.1 밀리언이었는데 그때 그 부동산, 일리노이 부동산이 이렇게 항상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때 막 확 디클라인 하는데 그 내셔널 그 칼리지 있죠. 내셔널 루이스 유니버시티. 내셔널 루이스 유니버시티. 거기서 그 캠퍼스가 이제 필요 없다 해가지고 팔라고 내놨어요. 근데 그게 안 팔리니까 5.1 밀리언이 4.6 밀리언으로 내려갔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 밀리언으로 오퍼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1.4 밀리언이니까 50만 불이 모자라잖아요. 그때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송 장관님이 송정호 장관님 아시죠? 그분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50만 불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송 장관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50만 불 정도면은 우리 둘이서 해보자. 내가 한국 가서 50만 불을 이렇게 후원자를 찾아볼 테니까 내가 만약에 50만 불을 못 구해오면은 네가 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20년 일해서 제가 아마 20년 일했나 봐요. 제가 일한 게 한 20년 일해가지고 모은 펜션이 있으니까 그 뭐 50만 불은 넣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벌은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면 오퍼를 넣자. 그래가지고 1.9의 오퍼를 넣었는데 우리가 결국은 한 1.95인가 뭐 2 밀리언 조금 모자라게 1.975인가 뭐 1.95인가 그렇게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잘 샀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오퍼를 넣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을 갔는데 얼마나 라비를 잘했는지 이제 우리가 오퍼를 넣고 클로징을 하기 그러니까는 한 달 전인가 아무튼 한 달도 안 된 그 기간을 남겨놓고 50만 불을 구했어요.
내 펜션이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물론 그 중에서 일부가 문화회관에 흘러 들어왔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게 2010년 4월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히어링을 했잖아요. 그 히어링 하는데 우리 박 PD가 아주 you are 정말 major 뭐라 그럴까 contributor라고 그럴까 뭐 key person 그 공청회에 우리가 패스를 하는데 아주 크리티컬 롤을 하신 분이 우리 박원정 PD세요. 근데 우리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날 제일 감사했던 게 제가 미드웨스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 다녔어요. 그 우리 교인들이 김밥까지 싸가지고 와서 그날 응원을 했고 우리 박 PD가 그냥 사회를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그렇다고 누구를 편을 든 것도 아닌데 아주 정말 공식적으로 사회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회의가 참 진행이 잘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공청회에서 그 우리 통과해가지고 그 건물을 오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샀는데 정말 그 살 때는 공연장이 없다고 얼마나 아쉬워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왔어요. 장계남 회장님이 회장님을 하셨는데 그때는 건축회 회장이었고 건축건립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관을 셋업하고 저기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이제 퍼미트가 나오면서부터는 문화회관 회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는 3년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캔서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술도 받으셔야 되고 힘이 드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차기 회장을 이제 선출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무식해서 용감하게 받았어요. 건물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 사면은 이 한인 사회에 이런 디베이트가 세틀될 거다 하는데 우리가 살라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위치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도 그렇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칼처럴 센터를 얼마나 많이 다니니까는 중국, 독일, 일본, 뭐 시카고에 있는 칼처럴, 멕시코 그냥 칼처럴 센터를 많이 다니면서 보고 연구를 하고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가 그래가지고 김진한 고문도 모시고 그냥 시카고를 누비고 다녔어요. 그 중간에 또 모금하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하고 거리에 모금 운동도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아는 분들한테 플래지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한인 비즈니스도 다니면서 받고 광고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애뉴얼 모금 행사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생일 잔치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 모았어도 하고 그리고 심효 그 여성의 회장 돌아가실 때는 장례 비용까지 장례 때 들어온 축의금까지 모금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부회장께서 대륙 횡단을 해서 마일당 얼마 플래지도 하고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 이 건물의 프로퍼티 텍스가 29만 불이었어요. 우리 손에 29만 불이 없었어요.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데 누가 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2010년 4월에 샀는데 우리가 2009년 세를 우리가 냈어야 돼. 그게 우리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로열을 대가지고 이거를 non-profit로 해서 세금을 안 내게끔 하는 게 제일 급선무였어요. 그 우리 로열피 낼 돈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첫 번째 세금은 제가 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그러니까는 2009년 거는 제가 내고 2010년대부터는 우리가 non-profit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비용을 제가 다 내고 그 다음에 물론 건물 구입한다고 도네이션도 하고 뭐
다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문화회관에 기록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저는 그 올해쯤이면 한 밀년 낸 줄 알았더니 기록이 없대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내 퍼스널리티가 우리 언니만큼만 좀 소피스티게이트 됐으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더 끌어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내가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일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휴먼 릴레이션십이 제일 어려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 끌고 갈 수 있냐. 여기 많은 사람이 타야지 이게 진짜 한인 프로젝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한인 회장 같은 폴리티션이 돼서 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것도 고맙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 게 내가 특히 제일 아쉬운 거는 내가 1.5세, 2세들을 그때 많이 리크루트 했거든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좀 수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들이 왔다 가도 좀 더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됐는가. 뭐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또 새로운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지금 시니어들이 데디케이트 돼 있지만은 그보다도 조금 양거 제너레이션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많이 인볼브 되면 더 퓨처가 더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내가 별로 생각 못 했는데 커서 학교를 가니까 우리 애들이 집에 있을 때는 김치 같은 거 안 먹었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김치를 생각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학교 친구들하고 그 대학 기숙사 이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다시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라는 애들이 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서 한국 칼처를 좀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엔바이러먼트가 안 돼 있고 그때만 해도 한국 위상이 지금까지 사실 한국이 20년 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해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알려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우선 우리 애들이 그 아이덴티티를 살리드하게 빌드업하는 게 젊었을 때 빌드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넘버원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 시니어들이 맥도날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참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시니어들이 모여서 이 리타이어드 라이프를 좀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이면은 손자, 손녀들이 따라온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it's a very good combination. 그래서 제가 이 문화회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카고가 참 이상하게 뉴욕하고 LA하고 달라서 이 한국 정부의 어텐션을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안 하면은 누가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국 정부에도 참 여러 가지로 익스플로어 해봤는데 조금씩은 도와줘도 LA나 뉴욕처럼 이렇게 문화원을 세워줄 의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왕 시작했으니까 해보자.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generations to come 그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한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2세들이 1.5세 2세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인볼브 되고, 그리고 이제 나 한 가지는 강정희 이사장께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엔도먼트 펀드를 만들자. 그래야지 누가 오든지 간에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건물만 지어줄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엔다우먼트 펀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은 내가 회장을 물려줄 때도 제일 걱정한 게 내년 회장 2년 임기 동안에 운영비가 있어야지 회장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남겨놓으면은 적어도 이 사람이 2년 동안에 회장은 할 수 있을 테니까 운영비는 남겨놓자. 그런 걸로 했는데 언니는 이제 이렇게 커지니까 엔도우먼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것만 확보되면은 나는 누가 와도 이 기구는 자라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사놓으니까 이제는 it's leaping stage. 지금은 정말로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 문화회관의 발전이 정말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한인 사회에 우리 2세, 3세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메인스트림에 우리 컬처가 임팩트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뉴 컬처를 even greater American culture, 그 Korean American culture가 여기서 디벨롭 됐으면 좋겠어요. 2007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남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하나 은퇴할 때가 어딘가 하고 알아봤더니 어바인이 살기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서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사놓고는 문화회관에 일하느라고 이사도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계속 있었는데 2019년 1월 달에 하루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윈드 칠드 팩터 합쳐서 마이너스 50가 된 데가 있어요. 그날 그 추운 날 우리 남편이 나가더니 짐 싸는 바블 있죠? 바블을 그냥 몇 롤을 사가지고 오더니 짐 싸자. 그래서 그날 1월 달에 짐 싸기 시작해가지고 4월 달에 어바인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요. 2019년 4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년이 넘었어요. 거기서 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시카고는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고 친정 같은 데예요. 그리고 특히 언니와 저희 시동생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진짜 언제 와도 저희 고향 같은데 내가 너무 프리머추어하게 다 늙은 노인처럼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책임감도 싫어지고 그냥 케어프리하게 어릴 때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거기 가서 매일 먹고 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할 때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냥 게으른 그런 라이프를, 리저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그냥. 사실 제가 이민 올 때 가방 하나 들고 왔잖아요. 돈 200불 하고 수트케이스 하나 들고 미국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참 미국이 그레이트 아메리카예요. 나 같은 사람 가방 하나 들고 돈 200불 들고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레이트 커뮤니티를 빌드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있다는 게 it's a great land고 또 내가 거기에 참 조그만 거라도 I chipped in. That's my pride. 그 이제는 내가 돌아보면은 참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까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뭔가 underprivileged 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치킨할 수 있으면 there will be something left for me.